안녕하십니까.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라고 얘기하죠. 주민총연합회 대책위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2부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오늘은 대책위원회의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어서 2부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했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 택지지구는 2023년 6월 15일 날, 작년 6월 15일 날 국토부에서 평택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던 그 지역을 지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공람 공고를 실시하면서 한마디로 원주민분들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평택시는 작년 6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환지 방식에 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면서 공공주택지구로 그냥 지정해버린 겁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제동 쪽과 방충리 쪽 비대위가 반대 투쟁, 원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했던 계신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7월 13일에 있었던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총연합회 대책위에서 올해 2, 4분기 추진 일정과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그 방충리 쪽 비대위죠. 전 그 위원장님이 오셔서 인사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갔고, 2부로 이제 대교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그 비대위 쪽에서 앞으로 이러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이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이쪽에 비대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 지역은 미군 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고도 국제 신도시라든가 브레인시티라든가 삼성 반도체 공장, 이런 그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화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지제역 그 주변에 있는 지제역 주변에는 경부선이라든가 수도권 1호선 전철, SRT가 이제 쓰고, 그 다음에 KTX가 지금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향후 KTX가 다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향후 KTX가 아니고 지금도 다니는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정리역에서 지제역까지의 지하 터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GTX A하고 C가 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대략 28년 정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동면 방충리 지제동 쪽에 그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살아오시던 그 원주민들 분께서 정부에서 강제로 수용된다고 하니까 우울증이라든가 고통받고 자포자기 하신 분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부에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대책위에서 뭘 이렇게 주장하냐면은 1962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죠. 그때부터 이 토지 수용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가 웬만한 OECD에도 이런 강제로 토지 수용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그 토지 강제 수용이 자꾸 있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LH나 국토부는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좀 대폭 좀 접수를 하고, 아니면 여러 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거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고덕동, 뭐 지제동, 장당동 이렇게 여러 군데 지정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지역을 개발해 달라, 그랬을 때 개발하는 것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역이 개발되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상당히 대대로 살아오던 원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지역 이 제 밑에다 써놓은 거는 위에 글씨를 제가 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LH에서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LH가 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는 주민들한테 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원 녹지 지역의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근생 지역이라든가 뭐 이주할 택지라든가 이런 데서 법정 주차 대수를 조금 피해보고 싶은 실제적으로 3기 그 공공택지 지발지구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면은 요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결국은 만약 이제 수용이 된다 그랬을 때는 과연 우리가 보상을 얼마나 받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은 그 주민들이 반대가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외지에 계신 분들은 보상에 대한 그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 보상된 게 어디냐면 용인 플랫폼 시티입니다. 그리고 용인 덕성 제2 그 산단 지역의 보상가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보면은 LH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이렇게 그 감정평가한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감정평가 법인을 정해야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밑에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LH에서 A 구역을 2.2%, 4.0%, 1.9%, 2.0%, 3.9%라고 이렇게 표시를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저 퍼센트가 아니고 표준시 공시지가나 공시지가의 2.2배, 4.0, 1.9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다시 다루겠지만은 대교 감정평가법인에서 플랫폼 시티라든가 다른 데 했던 지역을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퍼센트가 아니고 배, 2.2배, 4.0배 이런 것 같아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5, 3.0, 용인도시공사에서는 2.5, 3.2, 용인 덕성 2 일반산업단지 지금 토지 보상이 끝났죠. 조성은 아직 안 하고 있죠. 2.0, 3.1, 5.2, 7.3, 9.3배까지. 그래서 충분한 보상 또는 수용 환지 혼용 방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수용 환지 방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LH나 국토부에서는 혼용 방식을 안 합니다. 100% 수용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양도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도세. 이게 굉장하게 수용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럼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문제죠. 아무리 좋게 높게 보상을 받는다 그래도 세금으로 다 뺏긴다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1962년도에 공공주택 이 지구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989년 이전에는 100%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했는데 현재는 10% 그러니까 기본 그 감면 받는 거에서 플러스 10%만 감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도에 정창민 국회의원 이게 용인입니다. 거기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해달라고 공동 발의를 했고 23년도 작년에는 더민주의 박상혁 국회의원이 양도소득세를 10%가 아니라 20%로 해달라고 상향 그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입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 그 대책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조차 없다면은 이런 것이 현실화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는 자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대책위 활동에 좀 힘을 쏟아 주시면
3기 신도시에서 10% 추가로 감면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저것도 벌써 저 감면 받은 지가 좀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2, 3년 한 3년 뒤에 보상을 받을 거니까 그 사이에 지금 22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좀 힘을 써준다면은 10%에다가 뭐 20%가 되든 이렇게 20%가 되든 30%가 되든 이런 그 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접 보상이 있죠. 직접 보상은 토지 보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상을 잘 받아야지만 또 간접 보상을 잘 받은데 직접 보상에서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토지 보상을 아무리 잘해준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 그 생각하는 것만큼의 100%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간접 보상으로서 조금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 방충리 비대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LH에다가 그 뜻을 의향을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주택지 대상자에게 이주택지 플러스, 이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를 달라.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이제 위원장님한테 들어봤는데 여기가 아파트가 지금 33,000, 아니 아마 이주택지까지 포함해서일 겁니다. 33,000세대가 건설이 될 예정인데 우리 그 원주민들이 그 중에 한 10%만 달라는 거죠. 3,000세대 이상만 이주택지에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 그러면은 이주택지를 팔든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권을 팔든지 해서 후에 그 차입금으로 하나를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 아파트 분양권을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값을 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도 공공택지라서 전체 그 분양 권 33,000개 중에서 평택시가 차지하는 것은 30%예요. 나머지 70%는 다 외지인이 가져갈 거거든요. 결국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70%의 외지인들이 와서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가니까 우리 원주민들에게 공짜로 달라는 얘기 아니죠. 이주택지 대상자들한테 값을 주고 살 테니까 분양권을 하나를 더 달라. 그러면 두 개를 다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처분하든 이걸 처분하든 해서 나머지를 좀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참 민감합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데 무슨 거냐면 작년 6월 15일이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1년 이전에 원룸이라든가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야지만 이주택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이전에 작년 6월 15일 이전에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는데 완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아슬아슬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작년 6월 15일에 공람공고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신 분도 이걸 모르고 소유를 잘 하고 있다가 두세 달 전에 주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주소를 옮겨버린 거. 이런 정말 억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억울한 경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개인이 나서서는 해결하기는 힘들고요. 대책위원회를 통하여서 그런 좀 약간 불합리하고 억울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주택지의 용적률이죠. 용적률이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180%입니다. 180%의 4층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상가고 2, 3, 4층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고덕 신도시 같은 건 5가구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는 지제역세권에는 7가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구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180%가 아니고 150%였어요. 그리고 3층이었어요. 그리고 3가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 남양주 별내지구라고 있죠. 제가 이제 어떤 고덕 신도시에도 그분이 이주택지를 하나 사서 건축하는 걸 제가 도와드렸는데 남양주에는 그게 200%였습니다. 그리고 4층이었고 7가구가 아니고 6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용적률을 200%하고 4층 해놓고 가구수 제한을 안 두면은 거기 안에서 알아서 하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180에 180%에 4층 이렇게만 딱 돼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좀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용적인 협의자 택지는 용적률 지금은 150%입니다. 150%에 3층에 세 가구로 이렇게 고독신도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로 5가구로 올려달라.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차 대수거든요. 결국 주차 문제가 여기에 걸려서 이제 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대책위원회에서는 공원 지하 같은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7가구면 주차가 7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2대라든가 3대 등은 좀 완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먹혀들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정리해 놓고 여기에서 또 간접보상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간접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상가가 이제 상가에 대해서 이제 상가 딱지를 얘기하죠.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생활대책용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상가 딱지를. 지금 뭐 상가 연면적 150평 이상, 토지 1000평 이상 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지급하고 상가 분양권 8평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한번 그 손실보상이라든가 영업보상이라든가 상가 딱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블로그 작업을 하고 유튜브 작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상가 분양권이 상가 8평인 것을 10평으로 해달라. 토지도 1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은 6평, 8평을 다와. 공장 창고 100평 정도 갖고 계신 분들도 8평을 달라. 그래서 이 8평을 다 모아가지고 조합을 결성을 해서 상가 시행조합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또 처분하는 처분조합도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것도 좀 좋게 해달라. 또 한 가지는 지난 토요일 날도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충제 공장을 하고 계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공장이 수용되면 참 난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 이주단지 주택 이주자 택지를 뿐만 아니고 기업 공장을 소규모 공장들을 집단적으로 조성을 해달라. 그래서 왕숙지구에는 지금 그 본단지 가까운 진저읍 일원에 공장 그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보다 이게 반대가 막 심해지고 이러니까 LH에서도 원주민들의 의견을 하나 두 개씩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내용은 제가 일방적으로 적은 게 아니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PPT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손실보상이라든가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를 잘 몰랐었는데요. 태평아파트가 여기 태평아파트입니다. 태평아파트가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게 옛날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전체가 지금 현재가 1288세대고 주차가 지금 786대입니다. 그러니까 1대1도 안 되는 거죠. 아주 모자라요. 많이 모자란데 주차장 일부가 수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96평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용지 그러니까 132대가 이게 만일 수용이 들어가 버리면은 1288세대 중에서 주차가 65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평 아파트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수용을 1096평, 한 1100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수용을 철회를 해준다 그러면 태평 아파트가 좋겠죠. 지금 뭐 이렇게 된다 그래도 786대예요. 근데 여기에다 또 132대를 빼버리면은 654대밖에 안 남는데 태평 아파트는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 뭐 웬만한 집들은 차가 뭐 한 대, 두 대씩 다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하겠어요. 대책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요 부분은 뭐냐면 이주단지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이주단지. 자, 여기를 보면은 주택 철거 시 LH에서 제공되는 임대주택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어렵죠. 그런데 방충례로는
그 시골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도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주단지, 그래서 고독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도 방충리에도 조그만하게 이주단지, 저기 저 팽성에도 이주단지가 거기에도 조성이 되고 막 이랬었더라고요. 이런 이주단지를 좀 어디냐 하면은 뭐 국리라든가 오성면 일대에다 이주단지를 좀 조성을 해달라. 그런데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땅도 작고 집도 작고 이렇게 만일 그런 그 수용되시는 분은 그런 보상비를 가지고 이주아택지라든가 아파트들을 분양받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고독 신도시에도 보면은 여기서 보상을 적게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책위의 가장 그 기본적인 건 주민 동의 없는 강제 수용은 반대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준다면 조건부로 수용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토지의 건물 등 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위해서 국토부, LH, 평택시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물리적 투쟁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개인이 아무리 해도 힘듭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무슨 그 시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대책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LH라든가 평택시라든가 국토부에서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헐값에 수용되고 강제로 쫓겨난 지역, 뭐 타사례, 뭐 타 지역 사례 볼 거 없습니다. 우리 고독 신도시라든가 브레인시티라든가 이런 데서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다시 그렇게 반복돼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또 한 개 또 기억하셔야 될 겁냐면 지구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12월로 예정이 됐습니다. 일정은 뒤에 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잘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그 감정평가를 보상을 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면적과 토지주 2분의 1 이상 감정평가 추천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원주민들이 뭐 투쟁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추천 동의서,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지난주에도 저한테도 연락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추천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지제 쪽에도 많이 받았고 방충리 쪽에서도 받았는데 어느 비대위든지 간에 2분의 1, 2분의 1을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의 2분의 1, 토지주 지주의 2분의 1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면적의 2분의 1을 또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주분들께서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대책이라든가 생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개인적으로 해서 잘 관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접보상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공사 중이었는데 이게 공람공고가 떠버린 거죠. 그런 것들을 누가 구제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1차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3차, 3차 그제까지 가고 이의 재결 신청을 한다든가 이의한다든가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러할 때 대책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거는 여러 뭐 지역에서 다 보고 들은 바입니다. 그런데 대책위회가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그 대교에서 설명을 하시는데도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은 결국 그 2분의 1 동의서를 만족을 못해서 결국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대. 최근의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위원회가 난립하면 안 됩니다. 두세 개 정도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두세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제 역세권 컴팩트시티 같은 경우는 방충리 비대위 하나, 지제 비대위 하나 해서 활동은 따로 하되 또 LH라든가 국토부라든가 평택시에서 얘기할 때는 한 목소리로 가서 내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정평가법인도 제가 이렇게 그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누가 잘하는지 우리 원주민 편을 들어줘야 될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의 감이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아직 시간이 몇 달이 있으니까 좋은 감정평가법인이 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대상자들이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뭐 지방에 계신 분들 그냥 땅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은 토지 보상을 받으면 되니까 우리 또 그 원주민들 중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집이 있고 공장도 있고 창가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도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도 그 감정평가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시간이 되면은 뭐 손실 보상에 대해서, 대토에 대해서, 이자 택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감정평가법인의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강력한 대책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지제에도 방충리 지제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군데지만 그 밑에 또 대책위가 몇 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가면서 다 정리를 돼서 방충리 지제는 뭐 한 두 개 정도 돼도 돼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좀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소유자 추천이라 그럽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날 설명을 했던 대교 감정평가법인에서 용익 플랫폼 시티를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눴고 대교에서는 이거 C 구역을 했다 그럽니다. 감정을 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 감정평가를 조금 세게 잘하면은 막 그냥 경찰에서 막 부르고 그런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요 B를 맡은 감정평가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해가지고 원주민들이 막 여기에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딱 끊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여기 C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감정평가를 잘한 데다가. 왜냐면 원주민 입장에서 여기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져서는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만 여기 지제에도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많이 준다,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착수금을 요구하는 거 다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책위원회에 연락하셔가지고 이 어드바이스를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거는 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요 밑에입니다. 밑에 정리한 내용도 있지만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LH 추진 일정이 아마 이와 비슷할 겁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무조건 한 건 아닙니다. 작년 6월 15일 날 주민 공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짜로 이주자 택지라다 협의자 택지인가 이렇게 사업 인정고시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미 5월 8일 날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지정 제한을 이렇게 벌써 다 해버린 겁니다. 벌써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일들 속에는 전부 다 평택시가 국토부에다가 2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책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평택시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올해 12월 말 정도에 지구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에 지작물 조사를 하는데 지난 6월 28일 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을 때 25년에 지작물 조사를 하면서 여기 기본조사 그 토지 보상에 대해서 25년에 지작물 조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냐면 본 환경 영향 평가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지주분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도시개발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하나하나 그냥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요게 지금 주민 설명회가 얼추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쪽 지제 비대위 쪽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12월에 지구 지정되고 지작물 조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26년에 지구계획 전에 얘기를 하면 실시계획 승인을 얘기를 합니다. 승인되고 감정평가를 승인을 하고 자 이제 하나를 다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는 요 일정입니다. 보상 및 착공이거든요. 27년에 보상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림잡은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일정을 받고 방충 어느 비대위가 LH하고 얘기를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3년에 입주 완료인데 원래는 작년에 6월 15일 날 여기에 나왔을 때는 26년도에 사전 분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국토부가 최근 사전 분양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26년, 27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면은 아마 사전 분양 뭐 그런 청약이 27년, 늦어도 28년에 시작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7년에서부터 28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27년에 보상이 된다 그러면 보상이 다 되고 보상에 그냥 동의해서 보상이 된 그런 필지들은 토목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국유지라든가 공유지 이런 데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만일 이의가 신청이 돼서 만일 재결을 간다면 LH에서는 당연히 공탁을 걸어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일들이 27년, 28년에 벌어지면은 이때쯤에는 선분양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자, 최근 대책위의 진행 상황은 우리 대책위는 강력히 처리를 주장하되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주민을 설득할 용의가 있다. 국토부와 LH 평택시청과 여야 정치인 면담할 때마다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정을 보면 지난 4월 30일 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 5월 22일 날 민관공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빠졌어요. 하나 빠진 거는 제가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6월 28일 날 그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평택시 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이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많은 분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불법을 하더라도 강력히 투쟁을 하자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수용이건 철회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뭐 10억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이자를 내기도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 지난 토요일 날 그 주민 설명에서도 아주 원주민 분들을 원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위원회는 국토부라든가 LH 평택시는 정말 참 우리 평택 시민으로서 참 좀 속상한 게 많아요. 이 국토부나 LH는 위에 뭐 상급기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평택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내몰라라 하고 국토부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뭐 주민들의 의견은 뭐 우리들의 고충은 들어주지도 않는 거 참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너무하다. 그리고 이게 개발이 되면 많은 세금들이 들어가면 상당 부분이 평택시로 들어가는데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보상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간접 보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까 이런 것들 좀 이 대책위원회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이제 감정평가법인에 나와서 대교 감정평가법인의 대표가 나와서 한 1시간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이분은 뭐 아시다시피 평택시 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이죠. 우리 팽성 고덕 이쪽의 그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대역세권 컴팩트시티의 대책위원회 보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뭐 첨부했던 것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첨부를 했지만 대부분은 대책위원회에서 PPT에 나왔던 걸 제가 자료를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이 설명회 이후에 감정평가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들을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 유튜브는 우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소식과 또 지대역세권의 개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